자, 이어서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의 종류 이번 시간에 좀 그걸 분류해 볼 텐데요. 여행을 분류하는 기준, 국경, 국적이나 국경, 경계의 그걸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종류도 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으로서 어떤 경계, 국가의 경계, 국가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이라든가 같은 여행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나누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행 목적이 뭐냐, 규모는 어떠냐, 기획자는 누가 하는 거냐, 안내 조건이라든가 여행 경비, 판매 형태, 체제 기간, 교통기간, 출입국 수소, 여행 형태, 방향, 이동 경로 이런 등으로 구구절절 나눌 수는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한번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참가의 형태에 따라서 개인이냐 단체냐, 개인과 단체는 일단 10명으로 써서 그래서 항공료를 GV10이라 그래요. 이거 단체 항공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 관련됐던 걸 어디서 배운다라면 GV10, 그래서 단체 요금이 GV10이라고 우리 필드에서는 여행업계에서는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이나 여행업계에서. 그래서 GV10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10명은 기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 여행은 이제 그 9명 이하의 인원을 갖다 계획력.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일단 필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요. FIT 투어. FIT 투어 인원수가 단체가 안 되는 FIT요. 10명 이상 썼던 단체가 된다. 그래서 경비가 일단 항공이 우리나라 여행 상품은 반 이상을 심할 경우는 80~90%가 여행 경비가 차지하는 경우가 항공료가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어찌됐건 그래도 일단 다 반은 넘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 GV10 항공료가 GV10에서 단체 할인을 받아야면 역시 요금은 뚝뚝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어찌됐건 10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단체 그룹 투어냐 인디비드 투어, 혹이 FIT 투어라고 불리는 인디비드 투어 이렇게 나눠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행의 방향, 요거는 이제 여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 간의 경계, 어떤 요런 그 국가 경계로 나누는 방향하고 비슷하다, 똑같다, 거의 똑같이 유사하게 사용한다 보면 돼요. 해외여행, 국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국민이나 외국인이 국외로 해외로 떠나는 걸 갖다 얘기한다. 아웃바운드 투어라는 얘기들을 많이 써. 우리 해외여행보다 그 여행업계에서는 아웃바운드, 아웃 밖으로 나간다, 경계 바운드, 그래서 아웃바운드 투어. 그다음에 인바운드 투어라서 이건 거꾸로 들어오는 거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을 얘기하는 거죠. 얘하고 예약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내 여행은 뭐냐, 국내에 체류하는 국민 외국인이 국내 여행을 하는 것이냐, 도메스틱 투어 혹은 인트라 투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 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도메스틱 투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보시면 돼. 이게 국가 경계를 보는 거고 또 그렇게 나누고요. 여행 방향으로 나누고, 우리나라 이제 관광진흥법에서도 이 조건으로 나눠 가지고 여행을 한다. 그래서 이게 아래 것이 일반 여행업. 얘가 일반 여행.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얘는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이 약간 많이 잘못 나왔네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본다라면, 관광진흥법에 본다라면 요걸 이제 기준을 삼아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잠깐 말을 갖다 잘못했는데, 이 아웃바운드 투어를 하게 되면 이제 국외 여행업이 돼요. 국외 여행업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인바운드 이걸 하게 된 걸 일반 여행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국내 여행업. 그래서 이게 관광진흥법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걸 기준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범위의 넓이는 당연히 국내 여행만 하는 이상 그러니까 재정 규모가 작겠죠. 근데 국외 여행업은 오직 나가는 것만 하게 한다. 일반 여행업은 이걸 다 취급한다. 얘도. 이 모든 업종을 취급하는 거는 이 일반 여행업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자본금이나 이런 것도 얘가 제일 많이 필요하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적에 따라서는 순수하게 관광 여행은 뭐겠어요? 위락이겠죠. 그 다음에 상용 여행은 비즈니스 출장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견목적은 비즈니스로 갔다가 놀러도 여행도 하는 거죠. 비즈니스도 갔다가 여행도 같이 하는 이 두 가지 견목적 여행. 이런 식으로 목적에 따라서는 관광 여행, 상용 여행, 견목적 여행 이렇게 나눠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행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패키지 투어 시리즈 여행이 됐습니다. 패키지 투어라는 건 뭐냐? 여행의 요소들을 한 묶어버린 거예요, 패키지로. 그래서 호텔, 항공, 응? 식당, 레스토랑, 그다음에 가이드, 차량, 이거 다 묶어버린 거예요. 묶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 투어라고 한다. 그럼 시리즈 투어는 뭐냐? 이렇게 패키지 투어를 태국 여행 만들었습니다. 태국 패키지를. 태국 패키지를 말하는데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시리즈를 출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시리즈 여행이에요. 이 패키지 여행을 갖다 동일한 여행 형태의 기간 목적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여행. 여행사들이 일반적으로 하나 투어, 모두 투어 같은 여행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럼 시리즈 패키지 투어 상품을 만들어서 시리즈로 하다. 물론 기획을 해가지고 한 번만 단 1회만 실시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시리즈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여행 형태 중에 또 재밌는 게 이제 국제 회의, 컨벤션 내 참석하는 회의, 국제회의 참석과 각종 학술 대회, 전시회, 이벤트 이런 데 참석하는 여행, 올림픽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건 국제회의, 말스 산업에 이제 연관된 얘기입니다. 다음에 인터라인 여행은 뭐냐면 항공사에서 여행사 직원들 가서 하는 여행이다. 이거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네 비행기를 많이 팔아달라라는 이런 차원에서, 혹은 항공사가 새로운 노선을 운행할 경우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인터라인 여행이다. 그래서 여행사 직원을 대상으로 여행을 한번 실시를 하게 되면 여행사들이 많이 이제 홍보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포상 여행, 인센티브 투어입니다. 기업이나 단체에서 근로 의욕의 사기 진작이죠. 사기 진작 혹은 보상, 포상 이런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여행을 갖다가 인센티브 투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컨벤션하고 인센티브 투어는 나중에 시간 되면 나중에 한번 설명했던 마일스 산업에서 관련된 것들입니다. 다음에 연쇄 차터입니다. 차터. 여행객 규모가 큰 경우 적용하는 건데 비행기나 호텔 갖다 통째로 빌리는 거예요. 전세 냈다 그래서 전세. 비행기 한 대 전세하는 거고 저거 한 대를 호텔 갖다 전세를 내가지고 비행기 이제 대형걸 하게 되면 대략 400명을 탑승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호텔 이제 한 개가 필요한 게 이제 호텔은 A, B, C, D 막 이런 식으로 필요하겠죠. 서너 개가 호텔은. 그래서 비행기 한 대 그래서 통째로 하는 거인데 요건 이제 여행사가 혹은 고객이 하는 경우가 있다. 고객은 제가 말했던 그 예전에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이제 그 K-pop 가수들 해외 공연할 때 비행기 하에 한 대를 한두 대를 갖다 전세 갖고 다닌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지금 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여행사가 거꾸로 이번에는 그건 고객이 요청을 한 거고, 여행사가 비행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이 정기 노선이 없는 경우, 이 전세 투어를 갖고 여행사들이 돈을 많이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행사가 정기 노선이 없는 항공사가 그 지역을 예를 들자면 이제 앵커리지예요. 알래스카. 한여름만 되면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래스카의 빙하 체험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비행기가 안 다닙니다. 겨울에 안 가잖아요. 누가 얼음 보러 겨울에, 물론 이제 오로나 때문에 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큰 비행기를 띄운다는 건 이제 좀 사업 타당성이 안 맞겠죠. 비행기가 뜨질 않아요. 그랬을 때 여행사가 항공사에다가 비행기를 빌려가지고 7월, 8월 매주 월요일, 금요일 출발합니다. 이렇게 상품을 갖다 한 2달 한시적으로 뜰 때 여행사가 비행기를 통째로 빌리고 호텔을 갖다가 통째로 전세를 내가지고 실시하는 이런 여행도 취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정기적인 노선이 없으니까 일반 여행사들이 패키지를 만들 때 못 만들어내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몇 여행사, 좀 힘 있는 여행사, 한진관광, 롯데관광 등의 힘을 합쳐가지고 비행기 한 대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전세를 내가지고 둘이서만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자가 없죠. 경쟁이 없으니까 비용이 좀 더 높죠. 그럼 비용이 높으면 뭐예요? 수익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차트 투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찰 초대, 이걸 팸 투어라 그래요. 일명 여기 써 있듯이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지나 항공사가 홍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선을 개척하고 할 때 fem투어, 그래서 관계자들, 특히 기자, 여행업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는 투어를 fem투어. 근데 시찰 초대 여행을 길게 얘기하지만 간단하게 우리는 fem투어라고 표현한다. 근데 선택 관광이죠. 자유 시간에 일정 정기적인 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에 하는 임의 여행이라고 하는 여행자와 협의하여 자유 시간에 있는데 우리 이런 현재 도착하니 특히 이게 나이트 투어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밤에 이루어지는 여행들 자유 시간 밤은 다 자유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행을 기존에 일정이 없는 여행을 해서 하는 선택 관광이 있는데 패키지 여행에서의 선택 관광은 약간 좀 컴플레인이 좀 나는 편입니다. 그거 나중에 제가 여행 상품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어찌됐건 정기 일정에 없는 여행으로서 자유 시간에 여행자가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여행 갖다가 선택 여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특별 흥미 여행 최근 들어서 2000년, 2010년 내 들어서 많은 인기가 있다고는 할 수 있겠죠. 스페셜 인터레스트 투어, 내가 원하는 나만이 갖는 일반 패키지 상품들은 없거든요. 테마를 가진 거, 내가 원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는 여행들입니다. 특별한 지금 애호가들이 모였죠. 대부분이 고지 탐험이라든가 스킨스쿠버 트레킹 하는 사람들, 다음에 MTB 자전거 트레킹 하는 이런 사람들들, 이런 특별한 어떠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동호회들이 모여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가지고 성공한 여행사가 해초 여행사예요. 해초 여행사라고 한다. 얘는 뭐랬냐? 트레킹, 고지, 탐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돼서 여기만 합니다. 딴 거 잘 안 하고요. 오직 일반 순수 관광은 잘 안 하고 오직 트레킹, 고지, 탐험 해가지고 이런 것에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여행사가 해초 여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행 주최자가 누구냐 따라 나눕니다.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주체여행, 공동 주체, 주문 여행이라고. 주체 여행은 이제 여행업자가 상품을 그 여행 상품을 갖다가 기획하는 거예요.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그래서 모집하는 거예요. 모집. 그럼 주문 여행은 뭐냐? 고객이 특정 단체죠. 고객이 요청해서 상품이 생산된 거예요. 그는 요거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에 호텔은 뭐로 해주시고요, 항공은 저가 항공 LCC로 해주고요, 뭐 호텔은 4성급으로 해주고, 식당은 아침 식사 조식만 포함해 주시고요, 관광지는 어디만 보여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조건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오더 커스터머 메이드 투어, 그래서 주문 여행이 된다. 이건 주체이다. 근데 공동 주체는 특정 단체와 여행업자가 공동으로 상품을 갖다 만들어내서 모객을 같이 하는 거야. 이건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협회하고 해요. 협회가 예를 들자라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전자박람회가 열린다. 그럼 협회 측에서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홍보 같이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럼 여행업자를 불러서 상품을 같이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객을 하는 거죠.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경우가 이제 공동 주최 여행으로 진행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 조건에 따라서 인솔자가 동성 하나가 로컬 가이드, 현지 가이드들만 있는 거예요. 현지 가이드들, 로컬 가이드, 현지 가이드들이죠. 거기서 살면서 하는 가이드들이 하는 투어가 인클루시브 인디펜던트 투어라고 한다. 이 점이 있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다음에 ICT 투어는 뭐냐면은 인솔자가 동성의 전 여행지를 안내하는 거예요. 인솔자가 동호회에서 전 여행지를 안내하는 투어. 요거는 이제 수루 가이드하고는 약간 엇비슷한데 수루 가이드가 뭐냐면 완전히 가이드가 모든 걸 다 해준다. 이건 인솔자가 없다. 수루 가이드는 인솔자가 없다. 근데 요거는 인클루시브 컨덕트 투어는 인솔자가 모든 걸 다 한다. 가이드가 모든 걸 다 한다에 따라 수루 가이드냐, 그다음에 인클루시브 컨덕트 투어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는 보면 그 현지 가이드만 여기서 따라가는 인솔자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고 독일 가면 독일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요. 중간중간에 이동할 때 인솔자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인솔자가 해주기도 하지만 인솔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손님들끼리 알아서 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두 번째 건 뭐냐면 인솔자가 내내 따라 프랑스도 같이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설명을 인솔자가 다음에 독일 가서도 설명을 한국에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 같이 출발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출발을 합니다.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독일 가서 가이드 안내해주고, 프랑스 가서 안내해주고, 다시 이태리 가서 안내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위에 거는 뭐냐?
인솔자가 아예 없어요. 가이드가 독일 가니까 손님들끼리 알아서 독일 갔더니 독일에서 가이드가 따로 나오고 A가 나오고 프랑스에서 B가 나오고 이태리에서 C 가이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수루 가이드는 가이드가 아예 처음부터 공항에서 만나요. 그 독일에서 만나서 끝까지 가이드가 다 해준다.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형태가 있다. 그래서 안내 조건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 원래 당초에는 초창기에는 여기서 인솔자가 따라가면서 쭉 안내를 하고, 그러니까는 인솔자가 에스코트를 해주는 거예요. 에스코트. 그리고 중간에 가이드들이, 로컬 가이드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때 A 가이드, B 가이드, C 가이드, D 가이드가. 그러나 이런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패턴으로 진행되지만 이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인솔자가 아예 없이 로컬 가이드가 그때 왜 이젠 손님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이제 인솔자가 동행해서 정거하는 걸 가이드가 하는 경우가 이렇게 진행된다 보시면 돼요. 등급에 따라서 뭐 아시겠죠?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비용 다르겠죠. 호텔도 마찬가지. 5성급, 4성급, 3성급 호텔, 항공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디럭스냐, 슈퍼리어냐, 스탠다드냐, 이코노미 여행이냐 이렇게 나눠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 경로에 따른 겁니다. 피스톤형입니다. 이건 한 군데 똑딱 단 갔다 오는 거예요. 한 군데만. 출발지, 목적지 다녀오는 것들 피스톤 여행,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동 경로, 이동 형태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 피스톤 여행이 있다. 두 번째는 스푼형입니다. 목적지만 본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같이 돌아보고 오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지까지 주변 한 바퀴 돌아오면 마치 스푼처럼 생겼다 해서 스푼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전핀 여행입니다. 가는 길과 오는 길이 달라요.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갔으면 올 때 기차 타고 온다. 뭐 갈 때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경우 올 땐 비행기 타고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목적지에서 동거 수푼형에서 또 올 땐 다르게 이렇게 온 형태를 받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안전핀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텀블형입니다. 출발지 목적지가 계속 바뀝니다. 돌아올 때도 완전히 다른 데서 옵니다. 목적지에서 당초 첫 번째 목적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목적지 나중에 오는 목적지가 또 달라지는 이런 형태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유럽 여행 갈 때 이런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여행의 그때 종류를 구분해봤고요. 오늘 요번 시간에 그 출석 과제로서 제가 문제를 냈는데 요 문제들을 갖다 풀어가지고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touchitourgol뱅이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이걸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출석을 제가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